자, 한번 볼게요. 지적장애. 자, 우리가 그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하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출산하면서. 그러면은 혈액을 많이 쏟아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산모가 혈액을 뇌까지 보낼 수 있는 혈액 양이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 혈액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증상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시한증후라고 해요. 시한증후. 그래서 이게 지적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울증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 출산 후에 우울증이 많이 나온 이유가 우울증도 어차피 지적장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 그 다음에 산후에 이제 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건망증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건망증이라든가 또는 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일어난 이유는 뇌 혈액량이 부족, 이게 후천적인 것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중풍,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게 많이 나타나요. 사고라든가 중풍,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손상되죠. 신경이 손상되든 이렇게 뇌가 손상되든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이제 뭐예요? 후천적인 것은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많죠. 여기서 자 마음의 병은 뭘로 치료해야 돼요?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죠? 네 번째 우울증. 다섯 번째 뭐예요? 이제 원래 우리가 업장이 늘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업장이 늘어나면은 문명.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 이게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뇌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돼요. 뇌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데가 어디예요? 목의 사각근이에요. 목의 사각근. 여기 경동맥,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사각근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걸 초음파로도 치료할 수도 있고 마사지로도 치료할 수 있고 침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혈액을 보충시켜줘야 되잖아요. 혈액 부족, 진액 부족. 요걸 해줬더니 치매 노인이 다시 돌아와요. 혈액 부족한 거 각 체질별로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거 그걸 했더니 치매 환자가 말짱하게 돌아오고. 이게 우리가 이 진액이 부족한 것도 이 진액을 왜 고갈시켜요? 고갈시키는 거 무엇이 고갈시켜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인생에서 내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집착이 강하고 탐진치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착같이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해소법은 뭐예요? 그때 탐진치 회차에서 집착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그 쉬운 방법. 그러니까 3단계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3회부터 시작하면은 점점 달라져. 1단계 참여만 해줘도 안 보이던 세상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저기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인데 굉장히 밝은 사람도 있어요. 응. 근데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은 다 오는 거죠. 힘들었던 과정을 거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려놔 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밝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그렇지. 긍정적이고 내려놓은 것 자체가 벌써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냐고. 그게 안 내려진대. 어느 순간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은 그렇지. 모르면은 내려놓기가 엄청 힘들죠. 힘들었겠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그냥 그랬는데, 근데 포기했다고 해서 그게 안 없어진 거 아니야. 계속 내 마음을 어쨌든 괴롭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여를 해버리니까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예 소멸법이 낫지 내려놓는 것보다.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알기 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 참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자. 이런 도움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자. 대신 나머지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은, 그죠?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것들은, 이런 우울증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탐지 해탈로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회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회가 지적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부모 탓, 자녀 탓을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천적인 원인은 임신 시에, 임신하기 전에 뭐 후에 뭐 담배 피거나 술 먹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저기 저 임신 안 하게 먹는 거 있죠? 그거. 또 생기 뭐 이렇게 피임약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통제 뭐 이런 거 갑자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태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태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다 노출, 분노, 우울증,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그대로 끼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유전적 원인, 가족력. 그 다음에 부모가 나를 선택한 걸까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걸까요? 그렇죠. 부모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임신하는 욕심만 앞설 뿐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는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건강한 상태에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생활에 의해 몸과 마음의 변화가 태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부모가 지혜가 있으면 자식도 지혜가 있고, 부모가 지혜가 없으니 어째? 자식도 지혜가 없습니다. 참회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참회를 시켜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지적장애는 참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지적 장애인 당사자를 한번 봅시다. 자, 업장이 아까 근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적 장애면 거의 축생하고 비슷한 그 근기란 말이에요. 인지를 못해. 이게 제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참여가 될 수 있는 장애가 있고, 근기에 따라서 참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폐아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계선이 인간과 축생의 경계선이다. 탐지치, 중생심이 업장이 두껍다. 공부할 자아가 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순수하고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참여를 안 하면 마음의 근기가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죠. 나중에 계속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자녀는 지금은 이렇더라도 다음 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근기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우선적인 것은 다 당사자가 원인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고생하죠. 그래서 일단 자녀를 위해
지혜를 얻고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위해 마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탐진치 해탈법으로부터 명상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지적장애. 다음 생도 그대로 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적장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생에 태어날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뭔가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서당계에 있어요. 서당계. 서당계. 서당계 3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지적장애인이 참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리로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런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시청각도 계속 틀어주면서 뭐뭇을 참여합니다. 뭐뭇을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식은 계속 들어가서 마음 질량까지 연결되잖아요. 의식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생에 어떤 것을 참여합니다. 나의 탐욕을 참여합니다. 그렇게 계속 참여를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거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시청각으로 들려오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는 참여가 못하지만은 그것을 계속 들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무명에서 참여가 조금 억지로 의식이 참여하게 되죠.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정신 연령이 7세였다. 그럼 7세 이 역할만 계속 생각만 하고 그 때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점점 올라가. 8살, 9살 이렇게 올라가. 이 말은 뭐냐면은 근기가 점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인성교육 시키고 인사부터 하세요. 인사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서 이제 무엇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의식대로 이걸 깨우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면 정신 연령이 조금씩 올라가.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제 마당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면 돼요. 선천적인 직접적인. 그렇죠. 선천적인 거. 그리고 이게 만약 이 나이까지 못 올라와서 이 마음의 질량은 근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된다. 근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이게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근기를 바꿔줄 수 있다 이게. 계속 의식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게 문장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치유할 수 있게 들음으로써 치유할 수 있게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데 그게 일부 후천적으로 이게 치유가 된다. 치유 자체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의식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파동으로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생에 있던 것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세요 하는데 참여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해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방을 나중에 이제 지휘마당이 할 때는 방을 하나는 계속 틀어주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초보자들이나 참여가 안 된 분들, 근기가 낮은 분들은 또 참여가 안 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틀어주면 듣고 있다가 나 참여할 수 있어. 그러면 조용한 방에서 참여를 하게 하고 또 한 방은 또 강의를 하는 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의식이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서당계가 3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당계 축생이 풍을 눕잖아요. 우리 그 선조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눕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정답이 서당계가 있습니다. 네, 지적장애를 보면요. 네. 의사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이 생각하는 거는 네. 제 머리 꼭대기 올라가요. 네. 다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지. 굉장히 순박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데 굉장히 제가 겪어본 친구들은 뭐라고 그럴까 나쁜 말을 하면 좀 우명스럽고. 그렇지, 그렇지. 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딱 그러면은 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정상인인데. 그렇죠. 얘가 일부러 일어나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좀 빨리 끝낼 수가 있고 아주 좀 중증 장애인들 있죠. 아예 옆에서 해줘야지만 되는 그런 정도는 이제 이렇게 계속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만약 지적 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휴가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적 장애인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고 케어를 해주고 공부를 하게 해주고 옆에다가는 가족들을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와서 휴가를 가세요. 휴가를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도 부모들도 교육을 시켜주고 부모들도 얼마나 막 날카롭고 막 그러겠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지적장애자들한테 전문화 교육이라고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에 가보면 그냥 수용만 하는 물론,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 전공해가지고 참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실행을 많고.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지만 그래도 영업적인 면이 많이 가미가 돼서 네.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바보야. 네. 자기 의사 표현하고 싶어도 그렇죠.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얘들은 반항심만 생기는 거고 그렇죠. 거짓말 자꾸 하고 그렇죠. 그걸 아니까 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들어주고 아까 사랑과 성기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애들은 더 큰 사랑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일 필요하죠. 예, 사랑이 더 필요하죠. 자기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가족들 나름대로의 그 지혜롭게 또 참여 프로그램을 주면서 휴양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휴가도 아닌 휴가를 한번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족이 함께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어차피 저도 이거 하면서 지적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네, 그분들도 생명이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장애자 중에서는 제일 안 된 것 같아. 자기 의사 표시를 그렇죠. 못한다는 네. 것 자체가 지체장애 그렇죠, 그렇죠. 몸이 불편하지만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지적으로 다 의사 표시 못하고 네.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적 장애인이 집에 있어서 야 이걸 봐라 하면 또 안 봐. 그래서 말 안 듣죠. 이렇게 뭔가 시설 쪽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듣게 해주고 틀게 해주고 이러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같이 들어줄 수가 있어. 그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죠. 그래서 스스로 참여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8배를 하게 한다든가 운동을 또 하게 해야 되니까 108배 운동을 하면서 하심을 키우는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지적장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이런 좋은 강의 제목이 나온 거죠.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